이번 글은 에세이스트 수상작가 지정숙님의 책 당신을 환대하기 위하여 중 금단의 땅 10회차 이어집니다. 자활근로대 대원 중에 우리 식구와 같이 있겠다고 남아있는 사람은 정씨라는 사람이 전부였다. 시어머님의 말에 따르면 결혼한 마누라가 도망을 갔고 그 상처로 인해 이곳으로 오게 된 것 같단다. 두어 번 누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으나 막무가내로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정씨는 리와크를 밀고 다니며 가까운 시내에서 고물을 수집했다. 나는 그가 무서웠다. 마주치면 얼른 방으로 들어가거나 부엌으로 숨었다. 굶어 죽지 않으려고 들어온 지 한 달쯤 되었을까. 정씨가 딸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두드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의 손엔 장난감이 들려 있었다. 딸에게 주려 샀다고 했다. 선물을 건네받은 딸이 까르륵 까르륵 웃었다. 그도 활짝 웃고 있었다. 친할아버지 할머니도 거들떠 보지 않는 아이에게 선물이라니. 나는 그가 어쩌다 한번 딸이 불쌍해서 그럴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정씨의 선물은 거의 날마다 계속되었다. 나는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다. 정중하게 사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색을 하며 이제야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를 찾았단다. 그는 우리 딸을 천사라고 불렀다. 천사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이니 마음에 두지 말라고도 했다. 그는 부모인 우리 이상으로 딸을 예뻐하는 사람이었다. 장난감, 신발, 옷, 과자, 심지어 딸의 첫돌엔 미역, 소고기와 예쁜 원피스까지 사다 준 사람이니 더 말해 무엇하리. 그는 우리 세 식구를 위한 일이라면 바른 말도 서슴지 않았다. 나는 언제부턴가 그를 친정 동기간처럼 의지하게 되었다. 기세등등하던 동장군이 물러가고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예상대로 넓은 밭엔 곡식이 심어졌다. 아버님은 거의 날마다 내가 할 일을 정해주고 나가셨다. 정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찌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으리. 날씨는 빠르게 더워지고 있었다. 밭도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 갔다. 그만큼 내 일거리도 많아졌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농사일이 벅찼다. 그렇다고 못하겠다는 말도 할 줄 몰랐다. 그날도 나는 죽을 힘을 다해 김을 메고 있었다. 해도 끝이 없는 풀과의 싸움. 땀을 많이 흘린 탓일까 머리가 아파왔다. 일을 더 하다가는 쓰러질 것 같았다. 호미를 내던졌다. 이대로 죽고 싶지 않았다. 우물가로 나왔다. 냉수를 받아 목을 축였다. 딸에게 마당은 위험천만한 곳이다. 나는 유리파편으로 발바닥을 다친 기억이 있어 걸음마를 하는 딸을 마당에 내어놓지 못한다. 허리에 줄을 매어 문에 매달아 놓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다. 딸은 줄을 맬 때마다 울며 불며 매달렸다. 그런 아이를 끌어안고 운 적이 한두 번이었던가. 딸을 방에서 꺼내주었다. 펄짝펄짝 뛰며 난리다. 시간은 자꾸 흘러간다. 지시받은 일을 하려면 다시 딸을 방에다 가두어야 하는데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득식을 대는 파리떼를 쫓아내며 신나게 놀고 있는 딸을 보니 가슴이 찢어진다. 헉헉, 정씨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다.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글쎄, 리어카를 밀고 두 길을 걸어오는데 앞에 한복 차림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이 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문득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신이 번쩍 났다. 벌떡 일어나 뚝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한복의 실루엣, 친정 부모님이 확실했다. 아저씨 어쩐데요? 부모님은 아직까지 신랑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셔요.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그이가 돌아올 텐데.
나는 발을 동동 굴렀다. 내가 경운기 소리 나면 얼른 뛰어나갈 테니 걱정 말아요. 창고 뒤쪽에 경운기를 대면 감쪽같이 모르실 거예요. 정씨는 갓발을 꺼내 망태와 집게를 덮느라 허둥대고 있었다. 나는 딸을 업고 초입으로 나갔다. 아버지, 엄니, 눈물이 쏟아진다. 이러면 안 되는데. 어휴 힘들다. 어서 들어가자.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신다. 빤히 보이는디 얼마나 먼지. 아버지는 지팡이의 몸을 의지한 채 구슬땀을 훔치며 주위를 둘러보신다. 나는 저러는 아버지의 모습이 두렵다. 그래서 주소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엄니 아버지 얼른 들어오세요. 나무 한 그루 없는 길을. 밖보다 더운 방은 찜통이나 다름없었다. 마루라도 있으면 잠시 걸터 앉아 숨을 돌리련만. 선풍기를 틀어드렸다. 아버지가 방을 두루 살피신다. 아버지는 분명 장롱을 비롯한 혼수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상한 일 아닌가. 딸이 사는 모습이 처음 왔을 땐 두 시누이들이 신혼방을 차지하고 있었고 작년 여름에는 문간방, 이번엔 강둑 옆의 벽촌. 아니 너는 홍길동이더냐. 동해본 쪽 서해본 쪽 하게. 까딱했으면 그냥 돌아갈 뻔이었다. 부잣집 문간방 앞이다. 애비다. 낯선 사람이 방에서 나온다. 아버지를 보고 누구냐고 묻는다. 난감해하시는 아버지. 안채로 향한다. 집주인이 나온다. 이사간 지 오래됐어요. 작년 가을에. 어디로요? 시누이네 집을 알려드릴 테니 가서 물어보세요. 휴. 아버지는 땀을 닦으시며 어머니를 돌아본다. 어머니는 따라갈 테니 염려 말라 손짓한다. 시누이네 집이다. 널브러져 있는 고물들 마치 폐허 같다. 엄마 누구 왔어? 꼬마가 나온다. 뒤따라 시누이도 나온다. 언제 이사했더냐? 전방은 얻었고? 아버지는 또 가게가 궁금하신가 보다. 나는 또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사람만 피곤하고 돈벌이도 시원찮은 것 같아 그만두라고 했어요. 시부모님 건강도 좋지 않으시니 모시고 살아야지요. 그럼 그래야 복받지. 그나저나 너 또 그런 건 어미를 닮지 않아도 될 텐디. 힘들어서 어쩐다냐. 내 후년쯤이 좋았을 텐디. 이왕 점지해 주신 애인이 낳아야지. 아들이면 좋으련만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되남. 네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한겨. 입덧은 끝났죠? 나는 또 부모님께 죄스럽다. 효도는 못할 망정 걱정 끼쳐드릴 일만 하고 있으니.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이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신다. 건너편 집에서 일을 하다 오신 어머님의 자전거는 주인처럼 꾀지지하고 모델 같은 시아버님의 자전거는 파리가 낙상할 정도로 반짝거린다. 나는 친정 부모님께 시부모님의 귀가를 알리고는 재빠르게 시부모님께도 알려드렸다. 아이고 오시느라 고생하셨겠어요. 더위가 여간 아닌디. 시어머님이다. 아이고 사부인은 이 더위에 일하시고 오시나베. 친정어머니가 맞장구를 친다. 예 그냥 뭐 조금.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는다. 사돈 어른께서도 안녕하셨어요. 이 더위에 어디 출입하고 오시나 봐요. 친정어머니가 시아버님을 향해 인사를 건넨다. 아 나는 날마둥 나가는 사람인디요 뭘. 사람이라는 것은 몸을 자꾸 움직여줘야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요? 허허허. 당당하게 줄부채를 붙이는 시아버님이다. 딸 자식이 어찌 사나 한번 와봤쥬. 친정아버지다. 일단 네 분의 주고받는 인사는 끝났다. 나는 아버지의 어흠이 마음에 걸린다. 아버지는 지금 모든 게 거북스러운 것이다. 아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경운기 소리가 들린다. 신랑이다. 정씨가 뛰어나가는 게 보인다. 어미야 사돈어른 안방으로 모셔라. 시아버님이다. 참 눈치도 빠르시다. 이 찬스에 사돈을 부르시다니. 나는 눈물이 나올 만큼 아버님이 고맙다.
이물 없는 친정 어머니야 걱정되지 않지만 아버지는 다르다. 난 신랑에게 옷을 건네주며 비누 아끼지 말고 깨끗하게 씻고 오라는 당부를 한다. 옷을 받아든 그가 도망치듯 게울로 달려나간다. 이토록 친정 부모님의 무식함이 고마웠던 때가 있었던가. 두 분은 자활 근로대라는 뜻은 물론이고 간판조차 읽지 못한다. 숫자가 새겨져 있으니 주소라고 생각하시려나. 아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할지 모른다. 경로당 간판이 저랬으니까. 왜 가정집 방문 앞에 이런 것을 붙였느냐 물으면 뭐라 대답하지? 입춘에 걸어놓은 춘방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유명한 서예가의 선물이라고 그럴까? 아유, 우리 아버지가 그 말을 믿겠어. 눈치가 백단인 분인데. 저녁을 지으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두 분의 대화가 몹시 궁금하다. 집이 많이 외딸주? 시아버님께서 테이프를 끊으신다. 사람 사는 곳이 정해져 있담요. 어울려 살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인가가 없네요. 숭한 벽촌이구먼. 나는 말여유 가만히 있는 성격이 못돼요. 사람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까지는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죠. 생각보다 오갈데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마땅한 땅도 있고 해서. 시아버님은 동문서답을 하며 당신을 자선사업가로 포장하신다.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신다. 나는 하던 일을 멈춰야 했다. 엄미야, 네 남편 아직 안 왔니? 오늘은 왜 이렇게 늦어 그래? 생뚱맞은 아버님의 물음에 나는 어안이 벙벙하다. 아까 경운기 소리를 듣지 않았는가 말이다. 아버님이 다시 묻는다. 나는 얼떨결에 올 때가 되었다는 대답을 한다. 내 말을 확인시키듯 신랑이 들어간다. 장인을 향해 넙죽절을 했을 것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말이오. 지 몸을 아낄 줄 알아야 하는겨. 이런 날씨에 껐떡하면 더위 먹는다. 일 욕심 좀 버리고 쉬엄쉬엄 하려무나. 피곤한데 어여나가 쉬거라.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나저나 아버지는 왜 말씀이 없지. 대화 상대가 누구든 말로 지는 분이 아닌데 이상할지고. 시아버님이 다시 말씀을 이으신다. 포청군이 돈이 없긴 없나 봐요. 오시다가 보셨겠지만서도 강이 여간 길어요. 우리 집 초입쯤에 다리를 놓아준다기에 여기로 왔는디 아직까정 신용도 하지 않는 걸 보면 말이에요. 그렇지, 바로 저거야. 시아버님의 저 말씀을 나도 따라하면 되겠네. 신랑도 저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지, 말주변 없는 신랑 대신 내가 나서야 해. 놔주겠지요. 약속인디. 드디어 아버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신다. 시아버님은 신바람이 나나보다. 이번엔 밭 이야기다. 이장을 만나 밭 경작자를 물쓰게 해달라고 부탁하려니까 며느리인 내가 펄쩍 뛰더라는 것이다. 손바닥만한 텃밭을 왜 남에게 주냐면서. 내가 그런 말을 했다. 나에게 그런 발언권이 있었다. 이건 아니다. 더 이상은 듣고 싶지 않았다. 아버님, 저녁 진실상 올릴게요. 나는 평소보다 큰 소리를 냈다. 친정 아버지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신다. 나는 또 세상에서 가장 공손한 태도로 아버지께서는 저희 방으로 건너오시지요 했다. 이번엔 시아버님이 제가 왜 저래야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신다. 물도 마련해드리지 않고 우리 방으로 와버렸다. 지금의 내 감정을 표출해내려면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겠기에. 쥐아버지가 보시기에도 부지가 상당히 넓지요. 우리 큰 놈보다도 더.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으시다. 이럴 땐 내가 나서야겠다. 저 앞으로 다리가 생긴대요. 그러면 여기는 노다지 땅이 된대요. 시내까지 금세 갈 수 있거든요. 신랑이 나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제면쩍다. 시선을 떨구고 말았다. 며칠 쉬었다 가세요. 이젠 가을 추수까지 바쁘지 않잖요. 신랑이 말을 더듬는다. 난 얼른 그렇게 하시라며 맞장구를 쳤다. 신랑은 두 분이 내려가실 때까지 일을 나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시아버님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그리하는 게 자식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내일은 신랑의 생일이다. 나는 반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는 사실에 안도한다. 시아버님께 가부를 했고 정씨에게 시장을 봐달라고 부탁을 했다. 보란듯이 고기를 넣어 미역국을 끓이련다. 잡채도 하고 생선도 조릴 것이다. 친정 아버지를 위해 호박 부침개를 부치고 친정 어머니가 좋아하는 나물도 볶으리라. 그 정도면 부모님의 걱정도 좀 감해지실 것 같아서. 신랑이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산정호수에 가잔다. 나는 가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 얼른 준비해요. 얼굴 좀 피고요. 나에게도 효도할 기회를 달라고요. 신랑의 핀찬을 듣고 나서야 나는 딸의 옷을 갈아입혔다. 오늘만큼은 생일을 맞은 그의 말을 거스르고 싶지 않았다. 딸은 좋아라고 긍중거린다. 그래, 가자. 오늘만이라도 신랑과 친정 부모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자. 산정호수를 둘러보는 친정 부모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덩달아 신랑의 얼굴도 환해졌다. 그의 설명이 길어진다. 마음 놓고 말을 한다. 본래의 모습이 저랬다. 나는 저런 모습을 날마다 보고 싶다. 2박 3일 애드리브의 천재들이 펼쳤던 각본 없는 연기는 모두 끝났다. 내가 걱정했던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신랑은 크게 고무되어 있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에겐 하늘 같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가.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